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지난주 증시가 여러모로 큰 폭의 조정을 좀 보였던 거에 반해서 그나마 이번 주는 시장이 연속적인 반등을 좀 주고 있어 상당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었다가 월요일, 화요일 연 이틀 300명대 이하로 나오다 보니 거기에 해외에서 여전히 들려오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나스닥 즉 미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과 신고가 행진이 그나마 국내 증시의 하방을 상당 부분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더군다나 금일 이제 코스닥, 코스피 둘 다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는 이제 지수상 아일랜드 갭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열려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을 회복해 줬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수가 이게 계속 폭등을 하냐 떨어지냐 이거를 100% 알 수는 없지만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특히 이제 오늘 같은 날 시장은 2.5% 상승하고, 전체 코스닥 같은 경우 1160개 회사가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지 못한 기업들이 허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장 후반 금융투자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부 다 끌어올렸어요.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따라 붙으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오후장에 반등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은 오르든 떨어지든 각 부분에서 어떤 종목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 놓고, 그 종목들이 추후 반등 이후에도 더 강한 퍼포먼스를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여유 현금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물을 타야 될 종목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잘라내야 될 종목이 있듯이, 그런 거를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하고 또 새롭게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물려있는 종목이 있고, 이제 지난번에 쪽지가 와서 맨날 이제 수익 난 거 마킹만 본다라고 하는데 똑같이 손절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동안 물렸던 거 손절하면서 수익도 내고 그렇게 이제 회원님들과 매매를 하고 있는데, 다 그렇습니다. 예외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외 없고, 또 주식에 이제 중장기, 장기 투자 관점에서 그냥 나는 묻어놓을 거야 하고 매매를 하지 않은 이상 트레이딩, 매매라는 거는 손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재적소에 손절을 하면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영국 백신을 긴급 승인한다라는 부분과 트럼프의 혈장 치료제 긴급 승인 부분이 이제 S&P 500을 신고가로 만들었는데, 이제 경기민감주 쪽에서 미국은 크게 반등을 해 주었어요. 경기민감주 쪽에서 크게 반등을 하고, 반대로 바이오 섹터가 좀 하락을 했는데, 반대로 국내는 바이오 섹터, 즉 코스닥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약바이오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미국이 그동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9일 동안 5만 명 이하로 나오다가 이번에 3만 명대로 내려가면서 이제 2개월 만에 최저대로 하락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투심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의 힘을 받아 국내 증시도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기준 830포인트까지 매매를 생각을 하고 시장을 봤는데요. 시장은 5포인트 더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마감이 되었네요.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서 시장이 큰 폭으로 반등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심리적인 부분이 무너질 수 있는 구간에서 돌림이 나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반등이 시장에 나와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최근 신고가 가는 종목들,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더 많이 더 높게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섹터 내 차트가 살아있고 신고가를 향해 가는 일등주를 잘 선별해야 될 것이고,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이 좋잖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런 종목들의 돌파가 나옵니다. 반대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이제 돌파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오늘 같은 날은 돌파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많은 섹터에서 팍팍팍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화학 섹터, 유틸리티 한전이죠. 통신 등이 굉장히 강세였고, 코스닥은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 일부 5G, 2차전지, 그 외 대부분은 제약바이오 및 테마주에 강세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200명대 이나 수도권 병상 포화가 얼마 안 남았다는 이슈 등이 응압 섹터 쪽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종목은 압축되죠. 이제 저희는 오늘 XINC 오텍을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종가 부분에 사서 넘어갔고요. 그러면 응압 쪽이 가장 좋았겠죠. 그 다음에 어제 뭐 링넥트 종가에 들어간 거는 매도를 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봐야 될 테마가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고, 26, 27일 한반도가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죠. 그러게 되면 당연히 가야 될 섹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태풍 영향권, 이하공영, 그 다음에 폐기물주인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이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대반등을 더 강하게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쪽 관심 가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수급 특히 그렇게 보지는 않겠고요. 코스피 지수, 일단 오늘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들어올린 날입니다. 코스닥이 2.5% 상승했는데 제약이 3.25% 상승해서 제약의 힘으로 올랐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럼 내일도 제약이 강하면 지수는 강하다, 제약이 무너지면 지수도 무너진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다행스럽게 20일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전 고점, 여기 무너지는 구간까지 갈지, 아니면 이 하단 구간이 있죠. 이런 구간이 지금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건데, 여기를 넘겨서 이렇게 갈 것인지, 이제 이 점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여기에서는 키는 제약바이오한테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일단은 나름 여기서 아일랜드 갭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아일랜드 갭이기 때문에 이걸 크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상승은 24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일단은 보인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시장을 볼게요. 자, 오늘 저희는 SK이노베이션을,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LG화학부터 시장이 반등하면 2차 전지를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2차 전지를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금 들어갔고, 이날 첫날 제일 먼저 반등한 게 LG화학이고요. 그 다음에 반등을 한 게 삼성 SDI입니다. SDI는 오늘 시초가, 오늘 전량 매도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21평 깨고 올라왔죠. 일단 저희가 오늘 들어가서 164,000원부터 이제 위로는 매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의 강한 반등의 모습이 나올 예정이고, 일단은 캔들을 돌리는 이 장악형 캔들이 떴으면 그 다음날 한 번 정도 더 나와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SK 이노베이션을 들어갔다. 대형주는요. SK 이노베이션 들어갔고, 대형주가 이제 이런 구간에 떨어지면 계속 관심 갖고 봐야겠죠. 카카오도 구간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돌파하면 신고가고, 돌파를 못하면 지지부진하는 구간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2위 싸움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2위에 근접하면 매물이 나온다. 뭐 이런 논리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자, 일양약품부터 하나하나씩 볼게요. 일단 일양약품 생각보다 반등이 약한데, 이거는 60일선 이평이 부딪히는 날을 기다렸다가 한번 재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그러한 중요 이평에서 절묘하게 살짝 깨고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는 이제 부강약품 신일제약을 사실 지금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데, 내일도 좀 강력한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종가 베팅은 못해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좀 신일제약은 계속 매매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한다면 이런 구간까지도 올라가겠죠. 목표 주가를 4만원까지 올려놓고 대응해야 되고, 낙주 매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한 거죠. 매매는 이날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25,000원 바닥 구간에서 70%대 상승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낙주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차트고, 오늘 시장 보면은 덱사메타손이 제일 강했어요. 진원생명과학 뭐 무식하게 올라가고 있고, 뭐 같은 백신 쪽에 제넥시는 좀 무너졌고, 근데 오늘 대정화금 이제 회원님들한테 이건 돌파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돌파할 때 이제 보고, 오늘 돌파는 대정화금, 바이넥스 이렇게 두 종목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좀 강하죠. 오늘 특히 CMO, 캐몬 뭐 이쪽 섹터가 좀 강했어요. 자, 그 다음 알서포트 말고 한국전력을 좀 볼게요. 한국전력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한국전력은 저는 이거 빠질 때는 계속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평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전력은 오늘 이제 오전에 SK 이노베이션 살 때 같이 사서 한국전력은 좀 매도를 하고 물량 조절 정도만 좀 진행을 했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서 목표 주가는 여전히 25,000원까지 흐름을 중기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CJ시푸드 간편식이죠. 간편식 종가를 지금 고가를 만들어 놨는데,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서 일단 살짝 밀리고, 그러니까 돌파한 이후에 살짝 밀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거래량이 안 터져서 오늘 이쪽으로는 매매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쪽으로는 매매는 안 들어가고, 일단 XINC 종가 무렵 들어간 부분, 그 다음 오텍 이쪽으로 일단은 매수를 좀 진행을 했고요. 들어가서 반틈은 팔고 반틈은 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이쪽보다도 GH 신소재가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갔죠. 단일가 마감에 이렇게 거래량을 들어줬다 그러면 이제 단일가 끝나서 슈팅을 크게 한번 내겠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우정바이오라든지 내일장 반등하면 매도를 잘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내일은 추격 매수보다는 매도에 신경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 쓰는 게. 자, 그리고 5G 종목 중에서 RF텍이 있는데요. 오늘은 드림텍을 저희는 매매를 했고요. 드림텍을 들어가서 매매를 했고, 지금 보면 대부분의 이런
의미 있는 돌파 구간이 있습니다. 드림텍도 이런 의미 있는 여기에 있는 매물대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서 바닥을 지켜주기 때문에 13,700원, 650원이 여기를 지지해주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 매수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리스크가 적은 구간이고요. RF텍도 전일 딱 그 자리에서 들어갔어요. 전일 매수가가 1,400원, 뭐 이 연절이니까 이 정도에서 들어간 이유도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이 아일랜드 갭이 있잖아요. 갭. 이 갭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네,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누적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5G 안에서 충분히 봐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등을 줄 때 강력한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까지의 반등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뭐 64만 주가 들어오고, 최근 연기금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두산중공업은 매매를 지금 오래 했죠. 이때도 들어가고, 이때도 매매하고, 이때도 매매하고, 여기 매도하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21선 권리변 보자에서 오늘 만원 이하에서 좀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넘기려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최소 직전 고점까지의 흐름은 충분히 나올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폐기물 섹터, 이 화학공영. 시간 외는 뭐 별반 뭐 변화는 없는데, 지금 지난번에 장마 때 4대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4대 강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제방에 대한 뭐 부분,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상승을 했죠. 뭐 단기간에 뭐 이 정도에서 한 80% 올랐다가 이 시세를 다 뺐다. 그럼 이런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만약에 얘가 반등에 성공한다면 이런 구간까지의 반등이 가능할 거고,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초속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합니다. 초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많은 피해가 우려가 된다라고 하죠. 거기에 비를 동반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런 피해에 대한 기업들이 이러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잊고 있었는데 저희 회원님께서 이걸 다시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종목을 오늘 다시 보게 됐네요. 안 그랬으면 까먹었을 종목인 것 같고요. 내일장 시장 뭐 연속적인 반등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이 항상 반등할 때 그 흐름이 언제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는 하셔야 되고요. 반등할 때 현금 비중 늘려놓으면 또 조정장에 굉장히 웃을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미리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은 지금 아니더라도 9월 달에 재료가 있어요. 9월 28일 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일 지나면은 금요일 날 다음 주에 첨생법 이슈가 있는데, 그거는 시간 나면 내일부터 해서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한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